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용신격, 그러니까 격국용신, 어떻게 잡는지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지의 지장간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지 지장간이 투출한 게 정관이면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 중에 투출한 게 정관이 있으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출한 게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 지지의 월지를 합해서 삼합이나 반합이 된 게 없다면 그냥 월지 자체가 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이 투출을 안 했고 삼합 반합도 없으면 정관격이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상신이나 기신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월지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월지 그 자체가 이제 용신이 되는 경우, 격이 되는 경우로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볼 때 어떤 사주들이 있냐 그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정관격이면 이제 이렇게 재성 편재나 정재가 투출한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정관용재라고 합니다. 정관이 재성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용재 하면 앞에 두 자리는 격국을 말하고요. 격용신을 말하고 격이 용신이니까 뒤에는 상신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네 개의 글자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용신이 상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신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네 사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게 네 자리의 사자성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격 사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격 사주라는 것 자체로 그 격이 좋다 나쁘다 격이 높다 낮다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용재격도 격이 좋은 격이 있고 격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성격 사주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성이나 편재나 정재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관용재격이라고 합니다. 그 정관은 이제 일간을 보호하는, 통제하는, 관리하는 거고 재는 일간이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간이 강해야겠죠. 일간이 강하면 그 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던가 이렇게 돼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있다던가 하면 일간이 신앙한 거니까 정관용재격을 잘 성격시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국의 비겁이 하나도 없고 지장간에 이렇게 통근만 두세 개 돼 있다 일간이 그래도 정관용재격이에요. 그렇지만 약하겠죠. 정관용재를 잘 못하겠죠. 그런 경우는 대세운에서 이렇게 비거분이 오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지지의 비거분이 와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데 이 경우만 그래요. 이 경우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천간에 비거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핏 볼 때는 일간을 도울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일간과 같이 힘을 합해서 뭐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현실로 보면은 우리가 동료나 친구나 형제들이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업을 하다가 뭐 안 좋게 된다거나 뭐 형제한테 돈을 뜯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약한 사주라고 해서 비거분이 오면 도움이 돼서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려면은 지지로 와야 돼요. 지지로. 그래서 이렇게 마치 원국에 이렇게 힘이 돼줄 수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비거분이 와야지. 이렇게 천간으로 오면요, 이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재성을 극을 합니다. 탈재를 해요. 탈재. 비극재잖아요. 비겁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 재성이 이렇게 연간에 있으면 맨 처음에 이걸 보겠죠. 재성을 보겠죠. 비겁들이. 그러니까는 신약할 때 비거분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정관격인데 정관에 투출을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정관격이죠. 오히려 더 강력한 정관격이란 말이에요. 튼튼한. 자, 이런 경우도 정관용재격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거분이 오잖아요. 이렇게 대세운에. 그러면 얘는 탈재를 못합니다. 이 재성을 극하려고 하다가 이 관이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관이 이 비겁을 먼저 극하거든요. 네. 저기서 적이 막 쳐들어오면 정관은 원래 왕은 일을 안 하지만 왕은 일을 안 해요. 신하들이 일하지. 예, 격용신은 일을 안 합니다. 상신이 일을 합니다. 근데 내 상신이 지금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재생관을 해주는, 나를 생해주는 상신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그때는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서요.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사주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예,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야지 처음에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원리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알면 좋겠죠. 신약할 경우는 지지에 이렇게 비거분이 오면 일간의 뿌리가 돼서 좋다. 신강해져서 좋다. 신강해져서 정관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정관격의 재성은 성격사주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정관격에 또 성격사주가 또 뭐 많이 있겠죠. 예. 편인이나 정인, 인수가 있으면요. 인수. 인수가 있으면은 또 성격 사주예요. 정관폐인, 뭐 정관용인, 정관이 인수를 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이것도 정관용제처럼 성격 사주입니다. 이 경우도. 정관을 지켜줘요. 이제 내가 생하는 십시는 내가 생에서 힘이 빠지는 대신에 그 대가로 나를 보호해 줍니다. 모든 십신이 그래요. 예. 관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인수를 생했으니까 인수는 나중에 나를 보호해 줍니다. 뭐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식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대세운에 상관이나 식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관격이 기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신들이 오는 거를 인성이 막아줘요. 왜냐하면 인극식, 인성은 이 식상을 극하거든요. 네. 항상 그래요. 모든 사주에서. 예외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정관을 보호해 주니까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관이 재를 쓰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는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연월간에 정관과 인성이 있는 사람들, 정관 정인, 뭐 정관 편인,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오히려 그 뭐 식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집안도 좋고, 뭐 요새 집안이 좋다는 건 집에 돈이 많다, 뭐 집이 잘 산다, 이런 게 더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사람들이 다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정관 페인들 사주들이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신으로 볼 때는 정관 페인 하면 되게 막 엄숙할 것 같고, 그쵸? 뭔가 뭐 되게 조직 생활을 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예. 성향으로 볼 때.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정관 페인격도 성격 사주다. 귀신으로부터 막아주니까, 왕을 지켜주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일간이 강해도 좋고요, 약해도 좋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인성이 상신인 경우 있잖아요. 용신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수격이면 용신이겠지만 어쨌든 인성이 상신인 사주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 경우도 그렇고, 뭐 제격 페인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은데, 자, 인성이 상신 역할을 하는 사주는요,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뭐 자꾸 반복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왜냐하면 인성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인성이 상신인 사주라는 거는 이미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성의 도움을 계속 받잖아요, 일간이. 예, 그러니까 인성이 계속 생해주니까 일간이 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간이 여기 지지에 비겁까지 있는 경우, 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겁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일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극신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사주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격국도 균형을 엄청 봅니다. 일간이 쓸데없이 비대한 거를 원치 않아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인성이 상신인 사주는 일간이 약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인성이 있다는 건 이미 신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모든 이론은 다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예외냐면은, 이렇게 정관패인격은요, 일간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좋아요. 예. 강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예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까 싶은데, 정관은요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면 약한 대로 살살 달래가면서 보호해가면서 극을 하고, 강하면 또 약간 눌러줘요. 억제를 해줘요. 정관은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이미 인성이 있다는 거는, 이 정관이 온전히 살아있잖아요, 식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일간과 비겁을 이제 자율자재로 통제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강화해도 뭐 상관없고 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또 반복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관 폐인격도 성격 사주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그 인성도 투출하고 정관격이 재성도 투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사주는 8글자니까. 자, 이렇게 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은 상신이 재성하고 인성인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의 상신들을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나는. 되게 좋죠. 좋아 보이죠? 엄청. 예. 재생관, 관인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막 생해주는 신화도 있고 이 왕을 막 보호해주는 신화도 있는 거예요. 되게 좋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사주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보면. 왜냐면요,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재와 인이 재극인을 합니다. 예, 우리 재극인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재와 인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아예 책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뭐,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겠죠. 뭐. 예,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예. 재인불해라고 하는데 재와 인은 서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인불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주는 재인불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신하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신하 역할을 하겠다며 싸우고 있어서 특히 제가 얘를 더 극하니까 힘이 더 센 거죠, 재성이. 자, 이 경우는 둘 다 얘를 때리느냐고 힘이 빠졌고 얘는 맞느냐고 힘이 빠져요. 재성한테. 자,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상신의 역할을 못해요. 이 정관을 지키고 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재극인. 예.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못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둘이 어떤 둘을 싸우면 떼어놓으면 못 싸우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성격 사주, 특히 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성이요, 이 일간을 잘 못 뛰어넘어요. 예, 일간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재성 입장에서 재성이 나라고 치면 나를 극하는 게 일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지금 일간이. 그러니까 이 재성은 나보다 더 센 깡패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얘를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 더 못 때리고요. 그쵸? 멀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와 인이 있으면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정관은 그렇게 재와 인이 상신이고 그 식상이 기신이다. 그 정관격인데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식상만 있다. 뭐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 이러면요. 일단은 합격이에요. 얘는 기신이잖아요. 정관을 극하는 기신이기 때문에 특히 상관은 더하죠. 식신 재관보다 그 상관이 더 정관을 극합니다. 같은 음양이라서. 예. 근데 이런 식도 합격사주지만 정관이 이렇게 투출해서 정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정관이 월지 지장간의 봉기라서 이렇게 투출해도 정관격인데 더 강력한 정관격이죠. 자, 이 경우는 더 안 좋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월지에 있으면 일단 좀 내재돼 있다고 봐요. 천간에 투출한 애들보다는 좀 덜 보여요, 얘가. 근데 이렇게 투출을 하면 바로 옆에 있다는 거니까 싸우겠죠. 근데 저요, 정관이 상관한테 집니다. 항상.
그래서 귀신까지 정관격에 상신 귀신까지 봤고요. 또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정관격인데 이런 사주 좀 많아요. 정관격인데 편관이 투출한 경우입니다. 편관 어디 있죠? 네, 살, 7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천간 어디든지 하여튼 투출을 하면 이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관살 혼잡이죠. 관살 혼잡. 정관격이 관살 혼잡이 되면요. 관을 잘 못 써요. 네. 이러한 경우는 이 천간에 지금 자리 2개 남죠. 자리 2개 남으니까 요게 뭐가 오느냐에 따라 이 사주의 격이 달라집니다. 일단 뭐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그럴 순 없지만, 자, 이런 경우는 안 좋은데 파격사주인데, 만약에 이 편관을 극하거나 합하는 그런 십신이 오면 그러면 오히려 더 발복합니다. 지금 식신은 편관을 제살하잖아요. 식신제살. 그러니까는 오히려 청해져요. 이걸 이제 합살유관이라고 합니다. 살을 합하거나 거살유관이 되겠네요. 이 경우는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긴다. 거살유관 아니면 합살유관이 되겠죠. 상관도 상관합살, 상관대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 말고 상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이 없었으면 이 상관이 귀신인데 간살혼잡이 되면 갑자기 이 식상이 상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그 정관격의 상관은 항상 나쁘지만 예외가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일 때에는 안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없애거나 극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정관격이 이제 격이 잘 되려면요. 이 월지가 충을 당하면 안 돼요. 이 정관은 형충파해를 당하면 이 격이 낮아져요. 못 써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간지지, 12지지랑 그 간지를 보고서 확인을 해보면 더 좋겠죠. 뭘로 해볼까요? 경금을 해볼까요? 경금. 자꾸 지지를 보고 하네요. 자, 경금일간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정관격이면은 뭐죠? 오화죠, 오화. 자, 이렇게 정관격이 됩니다. 정관격.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거 먼저 볼까요? 정관격인데 위에 편관이 투출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병화네요. 병호.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정관격에 편관이 투출해서 관살 혼잡이에요. 파격사주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편관을 극하거나 합해주면, 없애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지금 극할 수 있는 거는 식상이겠죠. 식신제살, 상관대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상관이 오면 이 개수가 불을 꺼요. 그쵸? 수극화, 상관대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수가 오면 이 병화를 죽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되게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임수도 식신대살 되겠죠. 그리고 이 소중한 정관, 격, 용신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얘가 상신 역할을 합니다. 임계수가. 자, 그 다음에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금이죠, 신금. 자, 이렇게 겁재가 오면요.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상신이 돼요. 왜냐하면 병신합을 하잖아요. 이 편관, 칠사를 합살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 살을 합해서 없애는 거예요. 합거라고도 하고, 예, 합살을 하죠. 그래서 병신합이 돼서 갑자기 얘가 이제 얘랑 합해져가지고 이제 뭐 이상하게 되는 거죠. 뭐 병신합수가 된다고 뭐 말할 수는 있는데, 뭐 격국에서는 합화돼서 뭐가 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이 자체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신금이 얘를 이렇게 합을 해서 없애고 이 정관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재도 그 정관격에서 상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어요. 대세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